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하루가 지나면 60억, 86억, 100억 이상으로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그간 코인 투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코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서요 장해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장해찬 최고위원 억울하면 공개 토론하자며 되받아쳤는데요. 그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네. 저랑 네. 언제 어디서든 뭐 김남국 의원이 좋아하는 열린공감TV나 더 탐사에도 제가 갈 테니까 네. 1대1 공개 토론 하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네. 제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뭐가 사실이 아닌지 한번 국민 앞에서 밝혀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주말 동안 기다려보고 김남국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 네. 제가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뭐가요? 대체 뭐가 허위인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원현석 단장님.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뭐 토론을 받으면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 김남국 의원, 자,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 얘기 듣고 토론 받을까요? 토론을 이제 받으면 더 본인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것 같고요. 제가 왜요? 이 장면을 보는데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건으로 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다음에 무고죄로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무고죄 문제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면 이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바로 무고죄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앞날을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박지원 의원 또 소나기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대응을 할 때도 그게 대응이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잠적한다고 그랬는데 잠적하는 동안 다른 이슈로 좀 전환되는 것 같더니 괜히 이렇게 그 고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 이슈가 본인한테 불거져 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제부터는 형사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무고죄 문제가 있고 토론을 하더라도 제대로 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본인한테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악수를 든 거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 뭐 토론이든 입장 표명이든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두문불출했다가 다시 나타났으면 자, 그러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솔직히 좀 많긴 했거든요. 저는 그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꽤 오랜 기간 잠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잠적을 한 뒤에 이제 국회에 복귀하고 나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적인 설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 상황에서 설명 없이 바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는 사태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을 표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특위에 가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께 설명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께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뭐 명예훼손, 무고죄 뭐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장해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허위인지 언급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허위인지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우선은 허위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판가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형법상의 조항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구성요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것이면 이것이 정말 허위인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고소를 함으로써 어쨌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밝혀볼 수 있는 뭐 기회 내지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래 토론도 토론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좀 가려보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서 고소를 결심을 했다. 자, 어떤 게 악의적이고 어떤 게 터무니없는 주장들인지 자, 이 부분은 양진희 변호사 말대로 이제 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요. 다시 이제 불러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겠다는 이 무고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장해찬 최고위원의 입장은 이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허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것이 성립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나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무고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정말 허위인지 사실인지 이것이 역시 또 먼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장해찬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불거진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도 그것을 모를 리 없고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 고소를 섣불리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그 개연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무고죄 성립에 이제 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 역시도 이러한 모든 지금의 의혹이라든지 그 주장들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글쎄요. 두 사람 간의 토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 상태죠. 윤리위는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는 입장이고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희 16일 날 7시에 모여서 다시 자문위원회 열기로 했고요. 김남국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의원이랑 좀 말씀을 나누신 시간이신가요? 본인이 소명한다고 하면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이제 요구할지도 좀 일단 절차에 따라 가지고 소명서를 내라고 내일 보낼 것입니다. 지금 징계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당에서 이제 뭐 징계 사유로 몇 가지씩을 적어낸 게 다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거예요. 민지수 기자, 지금 뭐 16일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15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출석하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기자실 바로 옆에 있는 국회 소통관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자숙하는 시간 충분히 가졌다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살며 누구에게 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게 없다라며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영섭 단장님, 윤리위에 출석하는 김남국 의원, 자, 본인 입장에서는 뭘 가장 강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4개요. 첫째는 이제 의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수시로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합법화 그러니까 P2E 법률에 대해서 로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클레이페이를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면 그 위믹스 코인을 처음 구매할 때 LG 디스플레이 주식 판돈이라고 했는데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금 출처가 맞느냐. 이 중에 이제 그 어떤 거라도 형사적인 불법 위법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징계라는 거는 단순히 그 형법적인 불법을 넘어서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품위유지 위반이라도 보일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으면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의정활동 중에 그리고 그 코인 거래를 했느냐. 나머지는 뭐 수사기관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한다고 치고 이 의정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자기 계좌 내역을 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빈도수로 거래를 했는지를 다 밝혀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로그 기록 그러니까 전산의 증거 자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제출하면서 국회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은. 박성민 최고위원.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은 소명을 할 것이고요. 뭐 자문위는 그 소명을 듣고서 뭐 여러 가지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의결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국민들 관심은
과연 김남국 의원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 박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수위 어느 정도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뭐 물론 100% 맞진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명이라는 가장 강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윤리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회의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진 사례가 뭐 한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명 조치가 결정이 되었어도 본회의 때 부결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 안에 굉장히 단단한 장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명이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고 네.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지금 현재 대응을 보게 된다면 의원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인 것 같고 네. 윤리특위의 절차도 밟아 나가겠다라는 이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절차를 밟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전무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중에 솔직히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뭐 대선 의혹 자금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신생코인에 그렇게 몇십억을 투자하는 이런 투자 행태는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만한 본인의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리특위에 출석하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 다음 주 목요일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